내가 한 번쯤은 써봤음직한 방법 혹은 요거 재미있겠는데 한번 활용해볼까 싶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지식들을 기억하고 지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연습해 보세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암기 잘 하나요? 시험 공부에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들자면 기억 잘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암기법. 원래 공부라는 것이 암기 플러스 이해 두 가지가 함께 합해져야 완성이 되잖아요. 요즘은 뭐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뭘 그렇게 지식을 암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를 무시하고는 사실 공부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지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그것에 합당한 이해의 내용들을 쌓고 쌓아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기를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잘 외워진지 나는 외우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요.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스킬, 나만의 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력을 높이고 암기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 번 복창하기, 여러 번 쓰기. 깜지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깜지를 반복해서 쓰면서 영어 단어를 외웠던 기억. 학창시절 때 그런 기억 한두 번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러 번 읽으면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면서 세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반복하다 보면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잘 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스킬이죠. 그 다음 또 그런 것 이외에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암기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암기법 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서 나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은 탄탄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될 테니까요. 나만의 공부법, 나만의 기억법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쭉 들어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릴 방법은 리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정답을 가리고 외운 다음에 바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기와펜이 유행이잖아요. 정답을 쓴 후에 조금 있으면 정답 부분만 훅 날아가죠. 그래서 빈칸이 되면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기억해내는 방법입니다. 나는 외웠어 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외웠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 번 복창하기, 여러 번 쓰기를 계속 반복했으니까 나는 외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빈칸으로 가리고 거기에 정답을 써보는 리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프 매즈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문제를 쓰고 뒷면에는 답을 씁니다. 그래서 막 섞은 다음에요. 날마다 1분씩 가능한 한 빨리 답하기. 앞장에 문제를 보고 뒷장 답 말하고 문제 보고 답 말하고 오늘은 20장의 카드 중에 몇 개를 외웠는지 오늘은 10개, 다음 날은 11개, 그럼 1개씩 외웠구나 해서 점점점 외워가는 속도와 외워가는 성공률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얼마나 외웠는지를 알기 쉽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WM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ay, Week, Month 라는 걸로요. 하루, week, 일주일, 그 다음 한 달 전에 배웠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반복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하루 전에 배웠던 것, 화요일이면 지난 화요일에 배웠던 것, 1일이면 지난 1일에 배웠던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반복해야 되는지, 복습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수 있고요. 빠지지 않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지식을 기억을 해야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기억을 했던가 안 했던가 이것이 헷갈려서 사실 복습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되겠죠. 자, 반복 드릴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가면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실수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연상법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 달을 보면 손톱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배운 것과 이미지를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뇌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라임법도 있습니다. 랩처럼 라임을 맞춰서 외우는 거예요. 토스트, 모스트 뭐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자기만의 라임을 넣어서 외우면 잘 잃어버리지 않겠죠. 또 키워드법도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모국어를 이용해서 의미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숫자나 외국어, 단어 이런 것을 외울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171735다 그러면 1717은 어떤 모양과 비슷하고 1717을 사모한다,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외우는 거 우리 학창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데요. 이런 것들도 다 기억법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걸 알지도 못했는데 활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머리 글자법도 있죠. 외우고 싶은 글자에 머리를 따서 외우는 거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건데 주의할 것은 앞에 글자만 외우기 때문에 태가 태종인가 태종과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머리 글자를 외워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하는 것을 유의하는 게 좋겠죠. 수지법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첫 번째는 아빠, 엄마, 누나, 형, 동생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기가 외우고 싶은 것을 위계를 지어서 손가락으로 기억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겠죠. 등하굣길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등굣길에 가면서 만나는 건물들에 하나하나 기억을 덧붙여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여기는 퇴저감, 이거는 현무암, 이거는 석회암 이런 식으로 건물마다 하나씩 비슷한 이미지를 붙여놓고요. 가면서 계속 외우면 이건 어때요? 등하교 하면서도 쉽게 암기하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겠죠. 나무를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모리 트리라고 해서요. 나무를 메인 가지와 격가지들을 그려놓고요. 메인 가지에는 조선의 역사, 조선의 왕, 그래서 격가지들의 왕과 왕의 업적들을 적어놓고 시각화해서 외우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되겠죠. 코넬 노트법 아시죠? 코넬 노트를 활용한 기억법도 있습니다. 본문, 제목, 코멘트, 요약으로 나눠서요. 제목이랑 코멘트, 요약칸을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는 방법이죠.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콘덴스 노트라는 기억법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컨닝 페이퍼처럼 조그만 한 장에다가 조그맣게 나달로 막 써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컨닝 페이퍼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종이에다가 핵심만 적어서 막 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종이에 그것을 적어서 외우는 방법인데요. 처리한 정보를 집약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문제를 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맞춰보는 방법도 있고요. 상대방 친구하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교환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서로 각자가 문제를 내서 바꿔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억한 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가 올라가서 더 집중해서 외우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감정과 연관지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분노, 우울 이걸 느꼈다 그러면 왜 분노를 느꼈을까? 왜 우울함을 느꼈을까 해서 그 감정 단어로 기억을 해두면 분노라는 감정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사건 때문에 분노를 느꼈었지,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우울해졌지 라고 감정 링크를 통해서 지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게시법도 있습니다. 자기가 외우고 싶은 것을 시각화해서 적어서요 붙여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면서 외우는 방법이죠. 우리 어릴 때 한글 배울 때 집집마다 가보면 숫자나 한글 차트를 방문 곳곳에 붙여놓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 안 외워진 것,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유독 안 외워지는 것을 적어서 시각화해서 붙여두면 기억을 하는데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요, 기억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써봤음직한 방법 혹은 요거 재미있겠는데 한번 활용해 볼까 싶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지식들을 기억하고 지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연습해 보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